브리핑. 2017년 10월 31일 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한중관계 분수령, 내달 정상회담 추진한다. 계속해서 세계일보. 신고리 반대한 24%는 공론화위원회 결론 이후 태도 바꿨다. 또 동아일보. 이지스함 등 잠수함 설계도 북한 해커에게 털렸다. 그리고 경향신문. MB정부 청와대, 국군 기무사령부에 정치공작 지시한 사실 밝혀져. 다음은 한국일보. 학대당한 아이 보듬은 여검사의 손편지. 이번엔 서울신문. 사드 갈등 넘어 한중관계 개선 급물살. 아울러 한겨레. 한국과 중국 사드 갈등 봉합. 이제는 조선일보. 중국 외교부 한중관계에 곧 좋은 소식 있을 것이라 전해.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한중관계 곧 회복될 것으로 보여 정상회담 준비한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냉랭했던 한중 관계가 곧 회복되고 다음 달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자 중앙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조선일보, 국민일보까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사드 갈등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역시 주목됩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 딸에게 거액의 재산이 증여된 점은 홍종학 후보를 둘러싼 시비거리의 핵심입니다. 홍종학 후보는 증여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따라서 불법적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과도한 상속 또 과도한 증여를 문제 삼아왔던 소장 경제학자 홍종학 후보의 그간의 입장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언행 불일치 시비가 그래서 일어나고 있다고 언론마다 지적하고 있는데요. 애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번호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민영방송 KNN 러브 FM이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경남 창원에도 전파를 송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부산에서 105.7로 들을 수 있는 KNN 러브 FM은 FM 90.9MHz로 마산과 진해를 아우르는 창원, 김해, 거제, 통영, 밀양까지 전파가 닿게 됐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그리고 이수경의 러브 FM, 정봉주의 정치쇼, 송은이 김숙의 언니네 라디오, 김창렬의 올드스쿨,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최백호의 낭만시대 등 SBS 러브 FM 주요 프로그램을 이제는 200만이 사는 창원, 김해, 밀양, 통영, 거제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원 FM 90.9 주파수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연 리포터가 나가 있죠? 네, 오늘 아침도 공기가 차갑습니다. 어제만큼 추운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다행히 바람은 어제보다 덜해서 체감 추위는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서울은 3.8도, 청주 1.3도, 대구는 2.1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서울에도 첫서리가 관측이 됐습니다. 작년보다는 하루, 평년보다는 5일 늦은 설이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서울 포함한 안동, 청주 등 곳곳에 서리와 함께 얼음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낮부터는 추위 누그러지는데요. 서울 18도, 대전 17도, 철원도 16도로 어제보다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기온 오르면서 서울 아침 기온도 11도, 낮 기온은 19도로 오늘보다도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금요일 아침까지도 10도 안팎의 기온 회복하다가 토요일에 다시 아침 2도로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 최혜윤이었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작부터 이 소식 전해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최근에 방한했던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주 금요일 블랙호크 헬기를 타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했는데요.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이때 매티스 국방장관이 수도권 상공을 지나면서 고층 아파트 지역과 탱크 진지를 시찰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뉴욕타임스는 이번 비행에서 북한의 위협 앞에 놓인 서울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조선일보는 미국이 군사행동을 취했을 경우를 대비해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의 보복 공격을 가늠해봤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중국의 한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 기자들에게 한국과 중국의 관계와 관련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귀띔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중 관계 사드 문제 때문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죠. 자, 그런데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한국과 중국의 물밑 협상이 끝났고 그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안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특허청장 회의도 오늘 중국에서 열립니다. 조선일보는 한국과 중국 정부의 교류가 전 분야에서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역시 조선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중국 듣기 좋은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네, 이에 중국 정부도 기다렸다는 듯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의 이 세 가지 입장을 중시한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건강한 발전 궤도로 돌아오도록 추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사드 문제로 꽉 막힌 관계를 풀기 위해서 그동안 물밑 접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지요. 한겨레는 강경화 장관의 발언과 중국의 반응은 물밑 접촉에 따라 마련된 준비된 조처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베트남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때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도 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준비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예, 에이펙 계기 양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중국 측과 협의 중입니다. 양 정상께서 G20 계기 만나셨을 때 편리한 시기에 조기 방중에 합의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이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는 보도들이 있던데 시기는? 금년 중에 가능하도록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은 7월 6일 날의 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각 수준에서 자주 소통을 했고 당면 현안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조만간 관련 소식을 발표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 소개는 한겨레 보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인사팀이 작성한 청탁자 명단에 그 이름이 올라 있는데요. 2012년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준 인물 김모 씨가 2014년 강원랜드 사회이사로 발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3월까지 강원랜드 사회이사로 활동했던 김모 씨. 이 김모 씨는 권성동 의원의 명륜고 동창인데요. 김모 씨는 2009년 당시 권성동 후보의 홍보기획실장까지 맡았던 최측근 지역 인사입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2014년은 권성동 의원이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여서 정부나 강원랜드에 미치는 힘이 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뒤통수가 뜨겁겠네요. 한겨레 기사였습니다. 뒤통수 뜨거운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정치 공작을 벌인 것으로 기무사 자체 진상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2008년 대통령 직속으로 청와대 사이버 컨트롤 타워를 편성했지요. 이 청와대 사이버 컨트롤 타워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령부가 국정 운영 관련 사이버 검색 결과를 청와대에 주기적으로 보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2008년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의 승인을 얻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기무사령부의 정치 개입을 지시한 사실이 군을 통해 공식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된 양해각서 MOU 체결을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홍보했지요. 자원 개발과 관련된 양해각서 MOU 10건 가운데 약 9건, 85%가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종료되거나 현재까지도 진행 상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 시기인 2008년부터 5년 동안 전 세계 석유나 광물 보유국과 맺은 MOU는 약 70건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사업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종료되거나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전혀 없는 MOU 60건이었습니다. 반면 실제 사업 계약으로 발전된 경우는 10건에 불과했는데요. 투자가 진행된 사업의 경우도 투자금 회수 실적은 형편없었습니다. 광물 개발 사업과 관련된 MOU에 투자된 금액은 약 5천만 달러, 현재 한화 가치로 약 56억인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회수액은 0원입니다. 제로. 네, 또한 약 35억 달러가 투입된 나머지 해외 자원개발 사업 역시 자금 회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상은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다스는 누구 것일까? 요즘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 말이지요. 자, 그런데 그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다. 이런 의혹이 쭉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규명 작업이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최근 BBK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 장용훈 옵셔널 캐피털 대표는 직권 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미국 LA 총영사를 고발했는데요. 검찰이 장용훈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입니다.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김재수 LA 총영사는 수감 중이던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압박해서 김경준 씨의 스위스 은행 계좌에서 140억을
다스로 송금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이 때문에 BBK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 옵셔널 캐피털이 돌려받아야 할 돈 140억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MB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다스에 알려지지 않은 비자금이 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다스에서 찾은 120억 원대 비자금과는 또 다른 비자금인 셈인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주진우 기자의 발언 들어보시죠. 여러 비자금 덩어리가 있어요. 100억짜리. 자, 2007년도에 그 대선 직전에 다스 실소유주 논란 나오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했어요. 특검 전에. 경주 외환은행 그 지점에서 문 닫기 30분 전이었어요. 그때 이영배라는 사람은 또 다른 다스의 차명회사 금강이라는 데 대표예요. 이 사람이 가서 100억짜리 수표를 한 장 찾았어요. 찾아가서 MB한테 갖다 줬답니다. 그때가 언제쯤이었냐면 2008년 초였고 꼬리볶음탕을 먹기 2, 3일 전이었다고요. 그 담당 직원은 아직도 다스에서 격리 직원으로 있는데 이 100억을 찾고 이 관여했던 사람은 조땡땡입니다. 조땡땡. 그렇습니다. 이건 또 다른 비자금입니다. 다스의 비자금입니다.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찾은 비자금 120억은 참여계좌에서 관리되고 있었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특검이 끝나자 참여계좌에 있던 120억이 다시 다스로 입금됐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다스의 내부 회계 문건을 통해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 다스 내부 문건에는 20여 명의 개인 계좌에 있던 120억 원이 2008년 2월에서 3월 다스로 옮겨갔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돈이 옮겨간 건 특검이 마무리된 시점이었습니다. 다스의 비자금과 관련해서 금액과 계좌 번호와 같은 그 구체적인 실체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계좌들의 거래 정보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심상정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이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다스는 첫째,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고요. 둘째, 국외에서 국내에 유입하는 회계 처리 등으로 특정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명백한 자금 세탁이며 세 번째로 외관법에 의한 분식회계 혐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조세 포탈 및 횡령 배임의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위원장님,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로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 정보 등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의결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금융위원회는 검찰이 이번에 확인된 계좌들의 거래 정보를 요청하면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상은 경향신문과 JTBC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검찰이 문화방송 김재철 전 사장의 자택과 MBC 임원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MBC의 대주주이자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MBC 김재철 전 사장은 방송 장악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국정원 관계자와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김재철 전 사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제가 부당 인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국정원 관계자가 저한테 서류를 줬다고 하는데 저는 그 서류를 그 국정원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 관계자가 있으면 저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도 대한민국의 언론인입니다. MBC 역사상 1조 8천억 원을 제가 처음 달성했습니다. 시청률 1등이었고요. 하지만 검찰은 MBC를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MBC 경영진과 접촉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국정원은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이런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지요. 당시 MBC 김재철 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MBC에 대한 인적 쇄신과 편파 프로그램 퇴출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MBC 김재철 전 사장은 취임 직후 약 30개의 지역사와 자회사 가운데 20여 곳의 사장을 교체했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넘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용민 파일. 1996년 6월 30일자 MBC 뉴스데스크. 도쿄 김재철 특파원이 직장 이지매가 어떤 것인지 보도합니다. 상사나 직장 동료들이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참지 못해 본인 스스로가 목숨을 끊은 자살 사건이었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혼자서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회사 내 왕따 문제를 염려하며 리포트를 작성한 기자는 훗날 MB 정권 들어 MBC 사장이 된 김재철 기자. 그는 시작부터 노동조합원들에게 비토를 당하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제가 독립해서 지키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우리 MBC를 권력으로부터 지켜내겠다. 제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사원들이 한강에 저를 매달아서 버리세요. 하지만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김재철 사장의 시대에 MBC는 끝모를 추락만 거듭하는데 언론학자 100명을 상대로 한 설문 결과 MBC 보도가 불공정해졌다는 응답이 63%였습니다. MBC 보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도 68%나 됐습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 원인에 대해 간부들에 의한 보도 통제 때문이라는 응답이 70%나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재철 이후에 MBC가 김재철 사장이 염려했던 회사 내 왕따 문제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는 점. 영화 공범자에서 최승호 감독. 안광한 사장은 파업에 참여했던 사원들을 방송 현장에서 몰아냈다. 사내 실세였던 어떤 아나운서에게 회사 선배로서 충고했던 것이 죄가 되어 보도국에서 쫓겨난 기자. 5층 여자 화장실에서 배현지 씨를 만났습니다. 배현지 씨는 그때 양치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물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 같아서 물을 잠가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내 실세 아나운서에게 피고 도중 공을 몸에 맞힌 게 죄가 되어 아나운서실에서 쫓겨난 아나운서. 앞에 배현진 씨가 보였는데 굳이 배현진 씨도 제가 피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리를 맞췄죠.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에 주조의 MD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 아나운서만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니 계속해서 섭외가 들어오는데도 방송을 하지 못하고 벽만 보고 있다 떠나야 했던 저의 동지 김소영 아나운서. 지속적인 방송 출연 정지에 절망한 나머지 김소영 아나운서가 사표를 던짐으로써 12명의 아나운서가 회사를 떠났습니다. 건강한 저널리즘을 요구하며 투쟁한 PD는 스케이트장으로 쫓겨났고 더 이상 전망도 없고 계속 내가 여기에 근무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현실로 받아들여지니까 이제 두 번째 해부터는 이제 스케이트장 근무를 하게 됐죠. 후배들이 이같이 고통당한 사실을 아느냐고 묻는 MBC 기자. 여기에 대한 김재철 전 사장의 답변. 근데 많은 후배들이 고통받고 또 총파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 고통도 은총이라고. 은총이요?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술, 대화, 사람,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분의 1위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계의 비밀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사내 왕따는 개인이 풀 문제가 아니라는 김재철 기자의 20년 전 리포트와 함께 김용민 파일 들으셨는데요. 네, 개인이 풀 문제가 아니어서 지금 MBC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103.5, 부산은 105.7, 창원에서는 90.9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나가는 동안 휴대전화 또 고릴라로 여러 고견 보내오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박창신님, 미성년자에게 상속하는 것도 위법이 아니고 상속에 따른 상속세와 건강보험까지 법을 준수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국회에 가서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만 질책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9423번님, 그저 깜짝 놀랐을 뿐입니다. 부의 대물님. 네,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남궁은님, 중국에게 좋은 소리만 하고 큰 소리 못 치는 우리의 상황, 답답하고 한심스럽습니다. 한미 동맹을 약화하는 발언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장미숙님, 지난 정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망쳐놓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뒤틀렸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새 정부의 든든함을 느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김성식님, 김재철 전 MBC 사장, 검찰 조사 받으러 오면 기자들 질문에 침묵하거나 단답을 내놓기 일쑤인데 거의 강연을 하네요. 대단합니다. 라고 하셨고, 8672번 쓰시는 분, 자유한국당은 정의로운 투쟁이 아니라 철부지 아이의 투정일 뿐입니다. 언제쯤 철들까요? 라고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어제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한 지 나흘 만에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로 여당 추천 인사 2명을 선임하니까 자유한국당 국정감사를 거부했는데요. 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한다, 이러면서 공세에 나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 복귀해 여당에 대한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최소한의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감 중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국감 중단을 결정했습니다마는 국감 포기를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국감 재개를 다시 한번 선언을 하고 국감에 들어가서 강력한 원내 투쟁을 통해서 국감을 원만하게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을 마무리 짓고, 한편으로는 우리 대여 투쟁 방법을 더 강도 높게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에 복귀하기로 결론 지은 것인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아니, 얻은 것도 없이 빈손으로 회군하는 것은 이게 과연 타당한 일인가 하는 성토 의견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며칠 안 돼 처리할 거면 애초에 보이콧은 왜 한 것이냐, 이렇게 지도부의 전략 부재를 지적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을 향해 같은 야당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바른정당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누구를 위한 누구의 보이콧이었나,
시간만 날렸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친박계 서청원 의원의 갈등이 이전 투구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의원 그리고 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를 의결하자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과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자진 탈당 그리고 홍준표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진흙탕 싸움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친박 좌장들과 홍준표 대표의 동반 2선 후퇴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인데요. 자유한국당 초선과 재선 의원들은 내일 회동을 갖고 당내 갈등 문제의 해법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친박계가 다수인 재선 의원들은 홍준표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편 홍준표 대표 측은 이런 움직임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측근 인사는 혁신에 반대하는 친박계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측이 차명계좌에 있던 4조 4천억을 전액 출금한 것으로 드러났지요. 삼성그룹은 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 있지만 차명계좌에 부과되는 세금은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을 적용하는 차등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008년 이건희 회장은 차명계좌에 있던 4조 4천억 원을 인출할 때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 38%의 세율을 적용받았었는데요. 자, 과세당국이 징수에 나서게 되면 이건희 회장은 수천억대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계좌가 차명으로 개설된 사실을 밝혀냈었지요. 금융실명법에는 실명이 아닌 비실명 재산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과세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건희 회장이 찾아간 4조 4천억 원은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국가기관에 의해서 차명계좌라고 확인이 되면 금융실명제법 5조에 해당되는 거다. 따라서 그건 과세 대상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국민 상식과 맨정신으로 생각할 때 그 차명계좌는 비실명재산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계속 우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른바 백기를 들었다 이런 표현까지 듣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이 될 경우에는 또 다른 90%까지의 차등과세를 하고 그 90%에 붙는 주민세 9%가 또 있기 때문에 99%를 다 내야 된다고 한다면 예. 기존에 냈던 세금과의 그 차이 한 52%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기사 소개는 경향신문 보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배우 김주혁 씨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배우 고 김무생 씨의 아들이란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자기만의 연기 세계를 구축한 성공한 배우 2세로 주목받았지요. 대표작은 역시 2005년에 나온 영화 광식이 동생 광태입니다. 이 영화에서 세월이 가면을 부르는 장면은 기억에 남습니다.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어요. 네, 이 가사가 김주혁 씨의 유언이 됐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주혁 씨의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대 나를 위해 웃음을 보여도 허탈한 표정 감출 순 없어. 힘없이 뒤돌아서는 그대의 모습을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잊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잊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